마지막으로 화재 예방 솔루션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EFA라고 불리우는 유러피안 파이어 아카데미와 여러 보험회사에서 이 건물 화재의 25%가 경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잘못된 결선, 느슨한 결선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천물류센터 공사장, 그다음에 쿠팡물류센터, 일본 르네사스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에코프로빔 오창 공장에서 이 정기적인 사고에 의해서 아주 큰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었던 정말 안타까운 뉴스였는데요. 근데 만약 이러한 현장에 지속적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만 구축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크게 화재 사고가 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나 공장이 중축이 되고 이 전기실에 수배 전반이 쭉 열반이 되어서 오랫동안 오퍼레이팅이 될 텐데, 이 전기실의 온도와 습도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장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습도 값에 의해서 이 부스파 커넥션이 녹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초기에 높은 토크 값으로 꽉 쪄놨다고 해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커넥션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해당 포인트에서 발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캐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갔다가는 결국은 이렇게 화재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배전반의 온도와 습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관리자분들께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측정을 하신 다음에 현장에서 이거를 수기로 기록을 하시고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옮겨가지고 관리를 하시곤 하십니다. 그리고 변압기도 PT백 센서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어서 주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차값도 클 뿐더러 이 동작 속도가 느려서 어떤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시간에 대한 온도와 습도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가 없고, 이 과거에 대한 어떤 트렌드 또는 이력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데이터의 누적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주기적인 온도와 습도의 데이터의 누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슈나이더랩 측이 제안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솔루션은 이번 세션에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이 세 번째 솔루션인 케이블과 관련된 화재 예방 솔루션인 이 히트태그와 이 네 번째 솔루션은 이러한 센서리를 통해서 스마트한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 번째 이 히트태그 케이블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저압 케이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케이블의 절연층과 케이블 재킷, 즉 전선 피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절연층과 이 케이블 전선 피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폴리머 재료가 이 PVC, XLPA, EPR과 같은 폴리머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PVC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 물질이고 이 XLP, EPR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 물질입니다. 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 물질의 이 화학적 구조를 보시게 되시면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결합이 되어서 리니어하게 머리카락처럼 흩날려져 있는 화학적 구조로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이라든지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체인을 아주 손쉽게 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PVC 절연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이 케이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전선 피복이 스르륵 하고 녹아버리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경화성 플라스틱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크로스링크라고 하는 화학적 구조에 의해서 고분자들끼리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이라든지 열을 가해도 이 체인을 쉽게 끊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결론은 이 화학적 구조가 조금 다르고 열분해가 좀 각기 다른 온도에서 발생하지만 공통점은 둘 다 어쨌든 플라스틱이라는 것이고, 모든 유형은 열 과부하 상태가 발생하면 공기 중으로 여러 가지 이화학적 물질이라든지 가스들을 방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열 가소성 케이블을 사용하든 열 경화성 케이블을 사용하든 커넥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렇게 핫스팟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핫스팟은 이 과전류 보호 장치인 차단기나 개전기가 절대로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상태가 좋지 못하면 핫스팟이 형성이 돼서 이 전선 케이블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전선 피복인 고분자는 더 단단하고 부서지긴 쉬운 재료에서 점탄성의 상태의 재료로 변하게 될 것이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제는 열분해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화학적 물질이라든지 가스를 공기 중으로 방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넬 내부는 이미 가스로 가득 차서 폭발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화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어떤 절연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오퍼레이팅이 되는 온도 대역은 약 70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바라봤을 때 70도는 상당히 높은 온도이지만 그래도 케이블 입장에서는 스테디한 스테이터스이고요.
그리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과부하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케이블 온도는 약 10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부하 사고가 해소가 되면은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커넥션 상태가 좋지 못해서 해당 온도대역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면 이제 케이블은 갈변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단락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케이블 온도는 약 150도에서 1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커넥션 상태가 좋지 못해서 해당 온도대역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면 이제 케이블은 열분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흐물흐물해지다가 결국은 화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재가 난 이후에야 이제 스모그 디텍터나 파이어 센서가 동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IDD, 인슐레이션 디컴포지션 디텍션, 즉 절연분해 감지기인 이 히트 태그는 화재 사고가 나기 이전에 케이블 열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화학적 물질이라든지 가스를 사전에 검출을 해서 알람을 발생시켜주는 그러한 디바이스입니다. 히트 태그의 생김새고요. 일반적으로 판넬 내부에서 제일 상단부에 위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히트 태그 하단에 팬이 있어서 판넬 내부의 공기를 계속적으로 흡입을 하게 되고 판넬 내부의 여러 가지 환경 정보를 측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과열 경고에 대한 레벨을 3가지 레벨로 발생을 시키게 되고요. 판넬 내부의 온도, 습도, 앰비언트 템퍼처, 앰비언트 휴미디티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을 해주고 에어 퀄리티 인덱스, 즉 공기질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공기청정기랑 좀 비슷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날에 저희가 공기청정기 어떤 수치값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판넬 내부의 어떤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판단해서 0에서 10이란 수치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0에서 9까지는 저스트 인폼용이고 10이란 수치가 되면 별도의 알람을 트리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트 태그가 정말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인 이유가 이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 먼지에 의해서 이 팬에 많이 이제 끼게 돼서 클로깅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 태그 하단에 있는 이 팬에 어떤 공칭 RPM이 80% 이하가 되게 되면 나 이제 좀 유지 보수를 좀 해줘야 돼라고 하는 그런 알람을 발생시켜 주게 되고요. 당연히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그런 다큐멘트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3가지 레벨에 대해서 알람을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우 레벨은 케이블이 천천히 과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지 보수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미디엄 레벨은 케이블의 과열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신속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이 레벨은 정말 단시간 내에 케이블이 과열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즉시 현장에 가서 해당 판넬 도어를 열고 어떤 포인트에서 발열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3가지 레벨 알람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알람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히트 태그 내부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고요. 이 히트 태그가 측정을 하는 미세 입자, 파이가스, 베타가스, 입실론가스, 그리고 판넬 내부의 어떤 에어 퀄리티 인덱스, 온도, 습도, 환경 정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3가지 레벨 알람으로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좀 해보면 이 파이어 센서와 스모크 디텍터는 화재 사고가 난 이후에 동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IDD, 인슐레이션 디컴포지션 디텍션, 즉 절연분해 감지기인 이 히트 태그는 케이블의 온도가 120도에서 200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분해를 측정을 해주는 그러한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케이블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원활히 잘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안시 니마 스탠다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블 리스트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공통점이 딱 보이죠. 이 PVC, XLP, EPR과 같은 폴리머 재료라고 한다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저기 로우 스모크 할로겐 프리, 요거는 난연 케이블인데 이 난연 케이블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케이블 리스트 중 일부를 발췌를 해서 실제로 시험을 했는데요. 우선 맨 위에 있는 케이블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케이블 타입 명이고요. 절연 물질은 PVC 절연 물질입니다. 스펙상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팅이 되는 온도대역은 70도인데 ID 알람, 즉 히트 태그가 150도에서 알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이 케이블은 150도 대역에서 열분해가 일어났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갔다. 그리고 또는 몰라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갔다가는 이 272도가 이상이 되면 결국 케이블은 발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히트 태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기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 배기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배기구 필터나 배기팬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의 효율이라든지 어떤 수명이 많이 단축이 되게 될 건데요. 특히 이 배기구의 오염도가 이제 많이 높거나 또는 배기팬에 먼지가 많이 끼게 되면 당연히 이제 판넬 내부의 어떤 공기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판넬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비의 오동작 또는 기기의 효율 또는 수명의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화재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배기 팬에 이 먼지나 어떤 오염 물질에 의해서 클로깅이 되게 되면 이 원래 에너지의 20%의 효율밖에 발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85와트급 현장에 시설을 해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80%인 68와트는 에너지 손실이고요. 그리고 계약한 현장마다 이제 계약한 수정 용량에 따라서도 다 다르겠지만 산업용 전력 에너지 사용량을 1kWh당 100원이라고 그냥 가정만 해본다면 하나의 팬이 1시간 동안 약 6.8원에 대한 에너지 손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연간 하나의 팬이 약 6만 원 정도. 그리고 현장에는 벤틸레이션 팬이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1000개 정도가 이렇게 클로깅이 됐다라고 가정해 보면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클로깅된 팬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 더스트 필터 센서나 이 팬 센서를 통해서 이 현장 환경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더스트 필터에 센서를 부착을 함으로써 이 필터의 오염도를 0%에서 100%에 대한 데이터로 함께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흘러 들어가는 입구부의 온도와 공기가 빠져나가는 출구부의 온도를 각각 측정해서 이 델타 템퍼러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데이터로서 제공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의 어떤 교체 횟수라든지 또는 이 필터의 이 수명에 대해서도 함께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팬 센서는 당연히 팬 쪽에 부착이 되어서 팬의 속도, RPM을 측정을 하고 함께 소비 전류도 함께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르는 공기의 온도도 함께 측정을 해주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현장에 있는 배기 팬이 RPM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전류는 계속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람을 발생시켜주게 되고요. 이러한 센서들이 각각 이러한 위치에 시설이 될 수 있다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더스트 필터에 이렇게 센서를 부착을 해서 센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팬 후단에 이렇게 팬 센서를 설치를 해서 팬의 속도 그리고 흐르는 공기의 온도 그리고 소비 전류 이런 것들을 측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스트 필터의 어떤 오염도를 이 로컬에서 LED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태를 보고 바로 필터를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은 결국은 허브로 이렇게 게더링이 돼가지고 센서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필터나 어떤 팬의 상태가 좋지 못한다라면 이 로컬단에서는 이렇게 이 램프를 통해서 각 채널에 어떤 필터라든지 팬이 좋지 않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이런 알람을 발생시켜 주게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별도의 또 다른 알람이 발생한다. 이 4에서 20mm라든지 드라이 접점을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 PLC와 조합을 통해서 이 상위 시스템과 연동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너럴한 판넬 이 내부에는 이렇게 서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메인 허브에는 이 서브 허브를 최대 32개까지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256개의 센서를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센서가 측정해주는 데이터들, 팬 센서가 측정해주는 데이터들, 그리고 알람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었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TH120, CL120 그리고 이 케이블과 관련된 화재 예방 솔루션인 히트태그와 스마트한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정기적인 사고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기까지 이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시작을 해서 스마트 판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대표적인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 솔루션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